388쪽에 31번 보겠습니다. 31번. 요 등기필증. 지금 용어가 바뀌었죠? 등기필 정보라고 용어가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여기에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다 수업 시간에 한 거지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돼서 뭐라고 그러냐면 체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 지식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십니다.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법률 지식이 여러분 몸체자죠. 완전히 화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시험과 관련해서 특히 법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무모한 자신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모한 자신감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나 혼자는 붙는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속으로 너는 떨어져도 나는 붙는다. 겉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속으로. 네.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불어를 선택했고 저도 불어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불어를 훨씬 잘해요. 근데 저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풀어나가는데 그 친구는 불어를 저보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지만 받으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불어에서 까라.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자신감이 최고예요. 무모한 자신감. 네. 너는 떨어져도 나는 붙는다. 네, 이런 자신감. 네. 갑은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공시하는 방법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등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존등기라고 불러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갖추는 최초의 등기, 이를 보존등기라고 부릅니다.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방법인 등기, 보존등기라고 불러요. 이 보존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소유권, 보존, 갑.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제 완료 증서로서 한 장 영수증을 줍니다. 그게 바로 등기필증이라는 거예요. 이 등기필증은 등기 완료 증명서라는 뜻이에요. 완료 필자에 증명서, 증차 써서 등기 완료 증명서, 즉 영수증을 한 장 교부를 한 겁니다. 누구에게? 신청인에게. 그러면 이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것을 이 영수증을 가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186조에 의해서. 물권행위는 이 안에 있다고 그랬죠. 물권행위는 매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볼 때 이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관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관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관은 요 을의 갑에게 상실되는 이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이 부동산이 갑 소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갑이 이 부동산은 갑 소유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등기를 실행해야 돼요.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 갑은 제출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요겁니다. 등기필증.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나서 등기가 무효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사기가 나타나서 형사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부자에게 그 상실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을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등기필증 이겁니다. 이게 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냐면 딱 한 번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판례가. 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두 번이 만들어진다면, 두 장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세 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리자로 추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명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딱 한 번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우리 판례가 권리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민법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권리자로 추정이 되니까 이 값은 이걸 여기 제출을 합니다. 제출이 되면 등기관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등기를 실행합니다. 실행을 했으면 이제 여기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되겠죠. 그럼 등기가 완료가 되면 또 완료증명서를 하나 더 만들어요. 완료증명서를 만들어서 신청인이 지금 둘이죠.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서 교부하는 겁니다. 완료증서를. 새로 만든 것은 요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해 주고요. 기존에 갑이 지출한 것은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주는 겁니다. 영수증으로서. 그러면 이제 요 등기 권리자 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등기필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1년 후에 이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이 가진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을은 취득한 소유권을 어떻게 합니까? 상실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요 을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병은 이익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또 한 번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 을에게 상실되는 이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그 확인시킬 수 있는 자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등기필증. 그래서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이 됐다면 이제 이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이렇게.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완료 증서를 한 장 더 만들어서 이거는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고 이건 체크를 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등기필증의 역할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이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겁니다. 등기 신청인에게는 영수증으로서 등기필증이 교부가 됐죠.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 것은 체크를 해서 영수증으로 다시 교부했죠. 새로 만든 것은 누구에게 교부했습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그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된 등기필증이 나중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다시 제공했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고요. 이 영수증으로서의 등기필증은 신청인에게 교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신청인에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양측에 교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 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는데요. 이때의 등기필증은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이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출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제출함으로 인해서 등기 권리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니까 이 등기필증은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등기필증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단독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고 등기 권리자가 존재하는데 누가 등기소에 제공한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했던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은 누구에게 교부가 됐습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등기 관리자만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자가 존재하는 경우 있죠. 언제일까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죠. 따라서 이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발생해요. 뭐냐면 판결에 의해서 지금 등기 관리자에게 등기가 됐죠. 그런데 이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여전히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죠. 깨끗한 상태로. 이거 갖고 사기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소유자지, 제 이름으로 된 건 명의신탁이고 내가 진짜 소유자니까 이거 안심하고 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이때도 제출해야 돼요. 단독 신청이지만 이건 예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기필증 제도가 이제는 없어졌다 그랬죠? 없어졌어요. 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누가 대신하냐면 등기완료 통지가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등기완료 통지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요.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은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등기필 정보라는 제도가 이 등기필증의 기능을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등기필증이라는 제도가 두 개의 제도로 분화가 된 겁니다. 등기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 이때 이 등기필 정보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는 경우는 항상 작성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이 등기필 정보는 이거 외우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였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기억나십니까?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이 새로운 등기명의는 등기관리자를 의미해요.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얘는 등기관리자니까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 통지가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그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 통지되는 것이 등기필 정보예요. 그러면 이 등기 관리자가 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이 등기 의무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 관리자일 때 받은 이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공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 기능은 이 등기필 정보가 수행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어려우세요? 이거는 등기필 정보의 작성 요건이에요. 요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등기필 정보라고 그랬죠. 그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기필 정보가 이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건을.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그때 새로운 등기명에게 작성 통지가 되는 게 등기필 정보예요.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출 때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때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안 되시면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처음 들어서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세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할 때 이게 나중에 될 때가 있어요. 네. 지금 머리에 기름만 치는 거예요. 네. 몇 년 만에 공부하시는 겁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하시고. 그렇죠. 네. 저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는 7년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기름칠하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권리에 관한 등기 의뢰하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서 통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표지부 등기도 등기필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표지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따라서 직권에 의한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없을 때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까요? 새로운 등기 명인이 없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없애는 거죠. 등기 명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따라서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변경 등기.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전세금만 바뀌죠. 등기 명인이 새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등기 명인이에요? 기존에 있던 등기 명인이죠.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나타날 때만 그자에게 작성 통지가 되는 게 등기필 정보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하나 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 여지가 있죠. 등기 신청인도 존재해요. 등기필 정보가 여전히 작성될 여지가 있죠.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도 있습니다. 근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 명인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등기 신청인은 누군가요? 등기 의무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등기 관리자.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등기명인에게 작성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행사해서 등기 신청할 때 채권자 대비 신청. 사실 이것도 오늘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죠. 그럼 여기서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누굴까요? 채권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굴까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따라서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니까 등기 신청인이 없죠. 하지만 보존 등기 명의는 있겠죠. 그럼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이 세 가지 경우, 직권 보존 등기.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아직 안 했는데요. 나중에 할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 명의는 존재합니까? 등기 명의.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인은 등기 의무자고 등기 권리자는 등기 명의이죠. 등기 명의는 있겠죠. 여기 채권자 대비 신청, 채권자가 등기 신청하고 등기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 등기 명의 있습니까? 직권 보존 등기. 신청인 자체가 없죠. 직권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보존 등기 명의인이 있죠. 등기 명의는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자들에게는 이러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이 존재하는데 등기필 정보는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명인에게 통지도 못 해주겠죠. 통지. 작성되고 통지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등기필 정보 자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등기명인에게 통지할 수도 없겠죠.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걸 통지 못합니다.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내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내가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을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지 못한다면 이것 웃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는 안 되고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 줍니다. 어떠한 방법은 이거는 안 되고요. 등기 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이때는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라고 통지해 줘요. 그럼 이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겠네요. 저기 하나 있죠.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 두 번째,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통지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그래서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이게 내용은 달라요. 등기완료 통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저 통지는 신청인에게 발급이 되는 겁니다. 신청인에게. 영수증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신청인이, 등기명인이 신청한 게 아니죠. 신청인이 나오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 준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등기완료 통지예요. 기능이 다릅니다. 이름은 같지만.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물론 예전에도 됐다고 해놓고 네. 근데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암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든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요게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에 관한 설명을로 틀린 것은 이게 20회 문제라서 등기필증이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 등기필증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뭐로 바뀌었다고요? 등기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 제도로 바뀐 겁니다. 두 개로 분화가 된 거예요.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필 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왜요? 등기필증의 기능을 누가 대신 수행한다고요? 등기필 정보가. 맞습니까?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2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죠.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뭘 제출해야 된다고요?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문이 틀렸습니다.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단독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원칙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단 예외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 그때만 예외입니다. 그때만.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을 뭐라고 부르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 의무자는 등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자꾸 자신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빨리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채권자가 있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강제 집행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세금은 전부 자꾸 누구에게 부과됩니까? 갑에게. 그러면 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습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이때 이 갑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냐? 제공해야 돼요. 제공해서 새로운 등기필증을 만들어서 이건 이쪽으로 보낼 테고 요거는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준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이걸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걸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등기필증은 갑이 계속 가지고 있겠죠.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된 후에도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후에도 그러면 요 갑은 요 등기필증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요 갑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것은 명의신탁한 것에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진짜 소유자니까 안심하고 이 부동산 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로서 뭘 보여주면 돼요? 등기필증.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물을 등기소에 반드시 제출, 제공해야 된다.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출할 수도 없어요. 없으니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거 맞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5번을 가겠습니다. 35번.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각하 사유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제1호부터 11호까지 규정되어 있죠. 1호, 2호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호는 뭘까요? 간헐 위반. 2호는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렇죠.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게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대단히 어려워요.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을 필요한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이때 이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채무자입니다. 갑이 채무자란 얘기는 채권자가 어디에 있다는 뜻이죠. 여기 A가 채권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이 채무를 변제기에 자발적으로 변제해야 되겠죠. 채권자에게. 맞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집행권한은 판결서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거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했던 걸 또 하고 하는 겁니다.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A는 뭘 해야 된다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죠? 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죠. 따라서 중간에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누구 소유로 넘어갑니까? 을 소유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 여기가 소가 제기된 시점이고 여기는 A가 승소 판결을 받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A가. 그러면 판결서가 나왔으니까 A는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소유권이 이미 다른 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를 제기할 때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다른 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즉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처분 권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한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처분 권능을 제한시킨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즉 보존하도록 이것도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를 보존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가 그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보존하도록 소송을 같이 제기합니다. 이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압류 신청, 또 하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두 가지 보존소송이 있습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가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했었습니다. 부기등기할 때. 되셨죠? 그러면 이 보존소송, 이걸 본안소송이라고 부르고요. 본래의 안건인 소송이라고 해서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본안소송, 그리고 채무자가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보존소송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얘기해요. 이때 법원에서는 이건 긴급성을 요하니까 이 보존소송은 금방 결정을 해줍니다. 결정이 되면 결정된 내용을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예요.
맞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죠. 이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촉탁에 의해서 요 채권자 이름으로 무슨 등기가 실행이 됩니까?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즉 처분 제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처분 제한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요 갑의 이 소유권에 있는 처분권 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한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시켜요. 그러면 이 처분이란 건 뭐냐면 있다가 없어지는 걸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맞습니까? 소유권이 있다가 소유권이 없어졌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처분이라고 불러요.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처분. 그럼 그 반대는 뭘까요? 처분의 반대는? 예? 회생. 처분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반대는 없다가 생기는 거겠죠. 언제 생깁니까? 취득. 처분의 반대는 취득이에요. 요거 되셨을까요? 처분의 반대는 취득. 그러면 지문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습니까? 다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죠. 그렇다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걸까요? 없다가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할 때는 을은 소유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생기죠. 이렇게 다 맞습니까?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는 것은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 뭡니까? 취득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 을에게 채권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채권자는 이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등기를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 뭡니까? 취득이잖아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때 이 채권자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한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입니다. 그런데 취득금지 가처분이라는 건 없어요. 처분금지 가처분만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권리를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네, 어려운 거 맞아요. 네, 어려운 거 맞지만 네,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보죠. 그럼 이거 한번 비교해보죠.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거. 그러면 가등기 권리 자체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면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따라서 이거는 처분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정리하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에요.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거, 이전하는 거, 처분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아직은 어려우신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신청할 때 이거 등기관이 해줄까요? 아니 법원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왜? 이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이건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에요. 더욱이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가 실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준다. 이유는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물청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지 물청은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보실 거고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왜요? 네, 수반성에 반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넘어갈 때는 이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의 수반에서 같이 따라가야 돼요. 따라서 이걸 분리하면 이거는 수반성에 반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라서 반드시 이 권리변동 과정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분권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분권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각하예요. 그 밑에 보시면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죠. 이거 다 하나씩 이해하실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민법 지식이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씩 우리가 보실 겁니다.